힘이 더 나네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로얄 마스터 조만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잘들 주무셨어요? 못 잤죠? 왜 못 잤어요? 아, 꿈도 있고 춥기도 하고 속리산이 조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속리산에 온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오늘 속리산 아침에 뭐 왔어요? 눈 왔죠? 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 이제 사진 찍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막 사진 찍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야 돼서 떨려갖고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럴 때는요, 저도 막 사진 찍고 막 망아지처럼 눈 오면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놀러오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석세스 오는 게.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치킨 냄새 나는 통닭집 아줌마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치킨집을 왜 했냐면요, 신랑이 IMF 때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치킨집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치킨집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두 부부가 14시간에서 16시간씩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쉬는 날도 쉬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요, 좀 잘 살았어요. 그래도 통닭집이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집도 한 채 샀고 조그만 거 애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잘 살다가 그러던 중에 이제 언니를 이제 저희 친정 언니가 가족 모임에 갔더니 화장품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게 저희 애터미 화장품이었어요. 그 화장품을 제가 하나 산 게 이 세미나에 오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걸 써본 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 화장품을 제가 하나 샀더니요, 언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원가입 하래요. 그럼 싸다고.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제가 얼른 해줬습니다. 통닭집 아줌마는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회원가입 좀 얼른 해주고 제가 그 화장품을 갖다 썼더니 화장품이 너무 괜찮았어요. 좋고 쌌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평생 이걸로 내가 화장품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때부터 언니가 이제 애터미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애터미 회사가 어떻고 뭐 애터미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언니 하는 행동이 다단계인 거예요. 저는 이런 네트워크 다단계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 하는 행동을 다단계인 거를 같으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밖에서 저는 네트워크를 안 해봤지만 다른 네트워크 밖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면 네트워크 하면 뭐 한다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들 집안 말아먹고 누구한테 피해주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니한테 그냥 소비자로 쓸게. 그러면서 제가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도 싫다겠어요. 저는 평생 노후까지 누군가가 그만두라 소리 않는 그 치킨집을 그냥 신랑이랑 둘이 노후까지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평생 저는 통닭집으로 먹고 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뭐 애터미는 뭐라고 얘기해요? 큰 돈도 벌 수 있고 상속도 되고 이게 막 연금성 소득까지 된다고 막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는데요. 언제 제가 언니 말에 귀를 기울였냐면 언니가 말 한마디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말이 뭐였냐면요, 그날도 저희 통닭집에 언니가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옆에 있다가 저의 옆구리를 쿡쿡 쑤시는 거예요. 오지 말라 가라고. 처형 오지 말라 가라고 막 저 옆구리를 쿡쿡 쑤시는데 제가 왜? 그랬더니 처형이 오면 또 애터미 얘기할 거 아니냐고. 오지 말라 가라고. 우리 바쁘다 가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았어요. 왜냐면 통닭집을 10년 하면요, 있던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못 만나죠. 가족도 만나면 바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와서 장사해야 되니까 또 일찍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한테 거짓말 쳤어요. 뭐라겠냐면 오늘은 와가지고 애터미 얘기 안 한대. 통닭만 먹고 간대. 그러면서 저희 언니를 그냥 오게 했고요. 그날 언니가 와서 한마디 한 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세미나를 오게 된 거예요. 그날도 와서 언니가 그냥 통닭만 먹고 그냥 갔으면 이 자리에 안 왔는데요.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날도 애터미 얘기 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을까요? 또 하고 가죠. 그죠? 또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쁜 동생아,
너 언제까지 벽만 보고 통닭만 튀길래? 네가 와서 한번 알아봐라. 내가 아는 애터미는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고 이걸로 연금성 소득도 될 수 있고 큰 돈도 벌어갈 수 있고 상속까지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한번 알아봐. 그 얘기하는데요. 뭐 상속이고 뭐 이건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얘기만 제 머리에서 꽂혔냐면 이쁘다는 소리예요. 오늘 보니까 저 이쁜 것 같아요? 오늘 좀 목소리는 조금 깨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약간 감기기가 있어갖고 조금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섹시하지 않아요? 제가 누군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 목소리가 더 섹시한 목소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듣기는 좀 안 좋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쁘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진짜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진짜 꿈도 많고, 진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싶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막 이러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나를 뒤돌아봤더니, 10평짜리 안에서 벽만 보고 통닭만 튀기더라고요, 정말. 그때 저는 처음 제가 이쁜 줄도 알았고요.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가 이렇게 사는 걸 생각을 하니까 원망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쵸, 신랑이었어요.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요.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이 자리에 안 있겠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신랑이 원망되니까 언니가 이런 세미나를 한번 와보라고 하는 그 말에 그래, 한번 내가 놀러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제가 세미나를 한번 오게 됐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놀러 왔으니까 귀담아 안 들었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들렸어요. 저는 이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운전도 못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미나를 어떻게 갔냐? 기차를 타고 갔어요. 저는 평택이 집인데요. 그때 세미나를 어디서 했냐? 원데이 세미나를 갔는데 대덕 특구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또 집에 가는 시간도 기차를 타고 가는 1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가면서 아니 오늘 세미나라는 걸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지? 집에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들렸는데 회장님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제 머릿속에 남았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왜 다단계사인데 물건 좋고 싸니까 많이 사서 팔아라, 많이 사라 소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처음이라. 그런데 무슨 얘기만 한 가지만 딱 제 머릿속에 남았냐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잘해라, 가족들한테 잘해라, 이 소리만 제 머릿속에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다단계사 회장님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잘해라 그래? 물건 좋고 사니까 많이 사라 소리는 안 하고, 그리고 저한테 물건 사라 소리 안 하니까 다음 주에 또 와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통닭집 아줌마가 한번 세미나를 가보니까 이게 휴가 받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강의 듣고 저녁에 가서 통닭집에서 뭐만 하면 돼? 잠깐? 알바만 하면 되잖아, 밤에만.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요, 제가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내가 갈 테니까 또 마중 나와. 왜 언니가 마중 나와야 그 역전해서 저를 픽업해 갖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세미나를 두 번째를 또 가게 된 계기가 됐고요. 가서 들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회장님이 아무 조건도 안 따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터미에서. 일하시든가 뭐 돈을 벌어 가시려면 아무 조건을 안 따진다고. 저는 이런 네트워크를 왜 못한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첫째로 저는 말을 못해서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제가 물건을 못 파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좀 말 잘하는 것 같죠? 말 엄청 잘한다고 여기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애터미에서 한 9년, 10년 동안 세미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문이 트이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잘 돼요,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세미나를 가게 됐고, 이제 두 번째 가서 조건 안 따진다는 그 말에,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회장님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조건을 안 따진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은 우리 회장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저한테 딱 맞는 거였어요. 그 조건 궁금하시죠?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안 따져요. 나이도 안 따져, 인물도 안 따져, 학벌도 안 따져. 다른 건 안 따지는데 딱 한 가지 따진 게 뭐였냐면, 기존에 내가 쓰던 물건하고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나서 이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애터미 제품 쓰셔도 되고, 이걸로 누구한테 얘기해서 돈을 벌어 가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건에 제가 딱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화장품 처음에 써보고 무슨 생각을 했다겠어요?
이 제품으로 평생 소비자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왜 이런 일을 안 해본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성공자들을 봤습니다. 과연 그럼 성공자들이 어떤 분들이 성공했는지. 그 성공자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저렇게 평범하신 분들이 성공을 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왜냐면요. 하물며 저는 제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제 생각이잖아. 제가 누구한테 표현 안 했잖아요. 왜냐면 그때 지금은 2억 연봉자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시지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1억 이상의 연봉자들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올라가셨냐? 우리 탕집 했다 망한 아줌마, 대리운전했던 아저씨, 70이 가까운 할머니가 1,000만 원을 번다고 이 무대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랑 평범하지만 내가 더 낫네. 그랬어요. 왜? 내 생각이니까. 아니요, 지금 오리탕집 망한 아줌마요. 이쁘고, 날씬하고, 키 크고, 막, 진짜 저보다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만 했냐? 나는 통닭집마다 망하지는 않았잖아. 그러면 오리탕집 망한 아줌마보다 누가 더 나요? 안 망한 사람이 낫잖아. 저는 제가 혼자 제 생각이에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 내 생각이었으니까, 그때는. 안 망한 내가 낫겠지. 오늘 오신 사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닭집 아줌마보다는 내가 더 낫겠지. 또 70이 가까운 할머니보다는 제가 젊어요, 안 젊어요? 많이 젊죠.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리운전을 했던 아저씨는 키 크고 잘생기기는 했어. 근데 우리 신랑 보니까 키 작고 그렇게 생겼어도 운전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다 운전하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애터미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막 와서 알아보고 일할게 언니 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놀러 왔다고. 저는 처음에 그런 심정으로 그냥 언니한테 애터미 한다고 안 하고요. 매주 그냥 세미나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위에 스폰서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애터미가 성공하겠구나. 그러면 나도 정말 여기서 큰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진짜 나도 애터미에서 통닭집에서 못 벌은 돈, 그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세미나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요, 정말 1,000만 원이 벌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 1,000만 원이 벌고 싶어서 제가 언니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저는 이름이 조만순이죠? 저희 언니는 조칠순입니다. 그 언니가 지금 저 자리에 와 있어요. 같이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니한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언니 화장품 몇 세트 팔아야 1,000만 원 벌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통닭집 아줌마는 많이 돈을 벌으려면 통닭을 많이 팔아야 됐거든요. 그럼 여기도 와서 보니까 화장품 잘 산 것 같아. 그죠? 그럼 화장품을 몇 세트를 도대체 팔아야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언니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그때 처음으로 얘기한 게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를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진짜 돈 1,000만 원을 벌고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 애터미에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가 있다. 거기를 1년만 빠지지 말고 와봐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것만 하면 되냐고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된대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저는 1,000만 원이 간절히 벌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겠다고. 그런데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원데이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누군가 막 모시고 오는 게 보이잖아. 저는 혼자 갔지만 그때까지 누군가 사람들이 모시고 오는 걸 보니까 나도 누군가를 이 자리에 모시고 와야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요, 언니가 모시고 오지 말래요. 너만 와서 들어라. 저는 그 얘기를 해줘서요, 나만 와서 들으라고 하니까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인데, 매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은 그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통닭집 10년 했으면 끈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 알았다고, 그거 하겠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근데 중간에 빠지지 말아라. 연이어서 다녀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제가 알았다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년을 다녔는데 여러분들 1,000만 원 벌었을까요, 제가? 못 벌었어요? 벌었어요? 그렇죠. 여기 사장님들 막 이상하죠. 못 벌은 것 같아. 그분들은 애터미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야. 1년을 해봤더니 1,000만 원 안 돼. 그죠?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니 1,000만 원 못 벌었으면 성공 못했으면 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이상하잖아.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요, 1년 동안 제가 그럼 뭐 했냐, 통닭집을 하면서 제가 부업을 한 거예요. 부업으로 애터미를 했는데 언니 말대로 1년을 석세스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번다 가더니 1,000만 원 못 벌었어요. 그럼 거짓말 친 거예요, 언니가.
그 시점에서 딱 보니까요, 통닭집이 훨씬 많은 돈을 벌었어요. 애터미보다.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데를 가야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돈 많이 버는 데를 가야죠. 그런데 저는 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 돈 많은 통닭집을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어디를 선택했냐?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석세스를 다니고 나서요, 부업으로 애터미를 하고 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신랑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가서 우리 통닭집 그만두자, 애터미 하자 그랬어요. 그때 첫 번째로 걱정한 게 저희 신랑이 생활비였습니다. 생활비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또 철없는 여자예요. 허리띠 졸라 매자. 제가 그랬어요. 허리띠 졸라 매고 한번 1년만 해보자. 그러면 내가 보니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왜 애터미로 제가 돈 못 버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냐면 1년 동안 석세스를 다니고 났더니 뭐가 들어왔냐면 제 안에 믿음과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야, 애터미는 지금은 1,000만 원이 안 되지만 여기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1,000만 원 벌겠네. 그러면 이거를 통닭집을 10년 에서도 못 버는 돈을 애터미에서는 할 것 같은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통닭집을 그래서 그만두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랑도 처음에는 걱정을 하더니 자기도 이제 저를 따라서 원데이 석세스 다니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결정을 해서요, 저희는 결정한 날, 원데이 석세스 저희 신랑이 조금 저랑 몇 번 다니고 난 날 딱 결정을 한 날이요, 저희는 그날로 통닭집을 그만뒀습니다. 아예 문 닫았어요. 어제까지 장사하고 그 다음 날로 결정한 날 바로 문 닫고 저희는 애터미에 몰입했습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그 동네에. 네,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저희 신랑한테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때 왜 그랬냐고. 저는요, 가게를 그만두자고 했어도 그거를 가게를 그만두면 어디다 내놔야 돼요? 부동산에 내놔서 내가 뭐를 받아야 돼요? 권리금을 받아서 조금 생활비에 보태야 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그렇게 안 하고 그날로 문을 닫았어요. 고물상을 불러서 안에 있는 집기 다 빼면서 그렇게 하길래 내가 그때는 당신은 못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왜냐면 물어보면 뭐라게요? 당신이 그만두자고 했잖아. 그 소리 할까봐 제가 그건 못 물어보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그때 왜 그렇게 그만뒀냐고, 가게를 왜 바로 그렇게 접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겁이 났대요. 애터미를 하면서 통닭집을 부업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보니까 자기도 겁이 났대요. 만약에 애터미가 빨리 돈이 안 되면 자기가 통닭집으로 와서 다시 통닭집을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로 그냥 접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저도 겁이 났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요, 그때 그렇게 딱 접근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그만두자고 했잖아. 그죠? 여기서 내가 어영부영 일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터미하다 망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다단계 가더니 그럴 줄 알았다. 망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정신이 번쩍 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애터미를 꼭 전달하고 왔어요. 정말로. 그 전에 제가 부업으로 할 때하고 그 마음하고 틀려지고요. 정말 이거는 일이다. 내 일이니까, 이거는 내 직업이고 내 일이니까 나는 일처럼 해야 되겠다. 통닭집을 14시간, 16시간씩 한 것처럼 진짜 애터미에서도 내가 그렇게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화장품 전달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안 사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와야 돼요? 제가 부업할 때는 그냥 왔어요. 왜? 안 사주면 그만이지. 나 통닭집에서 돈 벌으면 돼.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통닭집을 딱 접고 나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꼭 전해야 돼. 이 사람한테 안 전하면 누구한테 가서 또 전할 거예요. 그죠? 꼭 전해야지. 다시 갈 데가 없어, 통닭집으로.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그 마음이 틀려지더라고요. 부업할 때랑 전업할 때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터미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이라는 게, 제가 2010년 9월 달부터 애터미에 몰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칠 거예요, 말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은 제가 무슨 강의를 해드리러 왔냐면 오토 판매사 강의를 해드리러 왔어요. 오토 판매사가 뭔지, 오토 판매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러 왔으니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제가 일해온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이제 그게 뭐냐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제 노하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통닭집 아줌마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공을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방금 여기 앞에 나와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나와서 얘기한 우리 국장님 계시죠? 24살짜리? 제 파트너입니다.
근데 제가 모시고 온 분 아니에요. 네. 그렇게 똑똑한 분이 제 밑에 왔죠. 어제 승급식 보셨죠? 저기 신정님, 홍성표 총장님이 제가 처음으로 리크루팅한 사람, 처음으로 리크루팅한 저희 동서하고 저희 시동생입니다. 네. 잘한 거죠, 제가? 너무 잘했죠? 이따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제가 저분들을 가서 컨택을 했는지, 어떻게 저분들을 회원가입을 시켰는지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조금씩 해드릴게요. 오토 판매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오토 판매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제 인생 시나리오 써보셨죠? 인상 시나리오 쓸 때 뭐 썼어요, 처음에? 뭐 쓰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 게 꿈이었죠? 꿈과 목표를 먼저 적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토 판매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물어볼 때, 사장님, 애터미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럼 사장님들 막막하시잖아. 일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지? 세미나 오라게 해야 되나? 물건 써보라게 해야 되나? 막 그게 다 해봐야 되는 건데 다들 어떻게 얘기해 줄지를 모르잖아요. 처음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애터미는 다 되는 건데, 그러면 성공의 8단계는 사장님들 그럼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공의 8단계는 오늘 강의가 아니에요. 성공의 8단계 강의는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들으시면 돼. 사장님들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 VOD 있죠? 거기 들어가서 회장님 강의, 오토 판매사 강의를 한 20번만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게 안 된다.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20번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고요. 10번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한 50번 들어야 알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게 성공의 8단계가 뭔지는 아셔야 돼. 왜냐면 저는요, 처음에 일할 때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맥잡고 하래요. 맥잡고. 아니, 맥이 뭔데? 우리는 알던 게 뭐예요? 손목에 맥밖에 모르잖아. 그죠? 근데 맥 잡고 하라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공의 8단계 순서예요. 그게 맥이에요. 성공의 8단계가. 그런데 언니도 그때 집에서 살림만 하던 언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확실히 못 해줬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강사들도 많고 오랜 기간 애터미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일을 하면 저게 애터미의 맥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순서 중에 처음에 뭐가 있죠? 꿈과 목표 설정.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요, 뭐라고 잡았냐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냥 잘 사는 것도 있었지만 꿈이 1,000만 원만 벌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나는 3년 안에 벌어야지, 이런 목표를 잡은 거예요. 왜 1,000만 원 번다고 하는데 그냥 꿈만 꾸고 목표를, 이 날짜를 안 정해 놓으면, 목표를 안 정하면 무슨 꿈이 된다 그러죠? 그렇죠. 개꿈이 되는 거예요. 개꿈. 꿈만 꾸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었으면 목표를 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얼마 벌고 싶다고 하셨어요? 5천. 네, 맞아요. 우리가 최종 목표가 5천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5천인데 그러면 5천을 언제까지 버실 거예요? 4년. 그렇게 막연하게 잡으면 여러분, 사장님이 5천을 4년 안에 벌겠습니다 하면 사장님이 힘들어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그럼 나는 1년 안에는 뭐를 하셔야 돼? 단기 목표를 잡으셔야 돼. 1년 안에는 200만 원은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내 목표를 정확하게 적는 거거든요. 큰 꿈은 적지만, 큰 목표는 잡지만 단기로 목표를 또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적었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결의결단. 결의결단. 정해야죠. 결단을 해야죠. 나 진짜 애터미 해야지.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해야지라는 결의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쉽든가요 그게? 여기 와서 들을 때는 할 것 같아. 맞죠? 여기서 할 때는 막 진짜 잘할 것 같아. 근데 여기 문을 나가는 순간 사장님들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무슨 5천만 원을 벌어.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어떤 분은 막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나가는 순간 그 결의결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막 하셔요. 나 해야지 진짜. 저런 뭐 통닭집 아줌마도 막 몇천만 원을 번다는데 왜 나는 못해? 막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도 나가는 순간 그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현실에 닥치는 순간 그거를 다 까먹는 거예요. 왜? 현실에 부딪혀보다 보니까 몇천만 원 버는 사람 보셔요? 못 보셔요?
나가서 보면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주위에 많이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야. 근데 애터미 안에 봤더니, 애터미 와서 봤더니, 애터미 와서 보니까 엄청 많아, 애터미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될 것 같고,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집에 갔더니 또 신랑이 뭐라 하고, 어디 갔다 왔냐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유, 나 하지 말아야지. 아, 내가 무슨 그렇게 돼. 그러니까 자꾸 결단을 못 내리시는 거야. 여기 와서는 됐다가, 집에 가면 또 없어졌다가. 근데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요, 자꾸 우리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저는 해마다 1월 1일마다 목표 설정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다이어트. 이제 돈은 벌만치 벌잖아, 그래도. 그죠? 이제 파트너도 성공을 해서 함께 뛰는 거죠. 저는 이제 벌만치 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뭐가 목표냐면, 살 빼야지. 맨날 뺀다고 살 빼야지 하는데 살은 갈수록 더 쪄요, 이상하게. 작심삼일인 거예요, 작심삼일.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도 맨날 목표를 잡아요. 밥 먹을 때마다 살 빼야 되는데,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빼야지, 막 이래고. 그쵸? 그게 작심삼일인데, 여러분들도요, 그냥 작심삼일이라도 매일 잡아요. 뭐 어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되겠지. 그죠? 그게 되겠죠. 3일 뭐 하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다시 또 잡으면 돼, 목표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애터미도. 그러다 보니까 이 결의결단도요, 금방 안 나와. 금방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서 뭐 아니다 했다가도 다시 오셔요, 다시. 다시 석세스 세미나에 그 다음 달에 또 오면 또 뭐가 돼? 아, 또 해봐야지. 그 생각이 또 들잖아. 그죠? 그러면 조금 또 힘이 생겨. 또 집에 가서 또 그게 없어져. 다음 달에 또 와요. 또 와서 또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꼭 하나를 꼭 다 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뭐 꿈이 안정해졌다고 결의결단도 못해요? 나는 목표가 없다고 결의결단도 안 해요? 돈 벌어보고 싶은 나는 애터미에서 나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 안 생겨요? 저희 때가 제가 맥을 못 잡고 일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꿈은 생겼어. 1,000만 원 벌고 싶고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은 꿈은 생겼는데, 결단도 저는요, 해봐야지라는 얘기를 했지만 1년 동안 뭐 했다겠어요? 부업했다고 했잖아, 부업. 그럼 제가 결단을 확실히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죠. 근데 저는 그럼 몇 년 만에 결단을 내렸어요? 1년 만에 내린 거예요, 1년 만에. 내가 애터미에서 정말 돈 벌어야지 하고 하던 일을 접고 나온 거는요, 1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뭐 했냐? 목표 잡고 또 결의결단하고 와서 세미나 듣고 가서 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에? 명단 작성. 명단 작성 있잖아요. 그죠? 이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 이 결의결단도 안 나고 뭐 그랬는데도 명단 작성해서 사람들한테 갖고 다녔어요, 그냥. 그렇죠. 가서 전달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제가 했더니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결의결단 또 해보고, 다시 꿈은 더 크게 잡아보고, 자꾸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제가 성공의 8단계는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밑에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통닭집 아줌마라 강의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는 안 하시면 좋아요. 기대 안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기대 안 하면 실망도 안 커, 그죠? 근데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럼 실망이 많이 커.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시고 하면 마음도 편해요.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 마음 편하게 들어야 잘 들리죠? 그래야 졸리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왜? 아유, 우리 언니, 이웃집 언니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네? 아유, 내 동생 같은 사람이 얘기하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부담이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언니도 와 있죠. 저희 파트너님도 막, 아까 저 봐요. 똑똑하신 분들 많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왔죠. 막, 어디에서도 왔죠. 잘해야 되긴. 저희 또 조카까지 와 있어요. 저희 조카도 세미나를 듣는다고 와 있어. 그래서 오늘 이모 하는 거 좀 잘 봐라 이랬는데,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 그쵸? 그래서 우리 조카가 이제 직장을 잡는 나가길래 제가, 네가 오늘 이모 세미나를, 이 오토 판매사 강의를 듣고 직장을 안 갈 수도 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조카가 직장 안 가고 애터미 하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사수설하고 있어요. 그래도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했고, 이제 결의결단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요,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내가 끌려가면 안 돼요. 주도적인 뭐를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지, 주도적인 삶.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돼. 그래야 주도적인 삶이 나와요.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대가 지불을 꼭 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공짜로 애터미가 돈 번다니까 나도 가서 뭐 어떻게 어영부영하면 돈 벌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두 줄 마케팅인 거 아시죠? 애터미가 두 줄 마케팅 만들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 안 하면 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운 좋게도 누군가를 한 사람 모시고 왔더니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운 좋게 뭐 되는 사람도 있기야 있겠지만 100에 하나. 그런 분들은 100에 하나.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아, 그분은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런 복을 받으셔도 돼. 그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전생에 나라 구했습니까? 아니죠. 저도 안 구했더라고.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의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한다고 이 애터미를 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란 얘기예요. 본인이 들어보고 판단하시란 얘기예요. 왜 언니가 12개월을 석세스 다니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다녀보고 나니까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판단하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가 들어보고 정말 할 것 같으면 네가 하고 아니면 누가 그만두면 돼.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내가 판단을 해야지 절대로 누군가가 하락해서 하면 이 일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하락해서 일이 안 됐으면 그분이 누구로 원망할까요? 소개시켜준 사람을 원망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애터미 하락해갖고 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안 되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책임질 나가잖아. 본인이 선택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와서 본인이 들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주도적인 거죠. 내가.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뭐든지 사물을 볼 때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 한 가지 뭔가를 보면 우리가 사과를 하나 놓고 봐도 여러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얘기가 다 틀려요. 사과를 보면 어떤 분은 뭐라 할까요? 아, 맛있겠다, 먹고 싶다. 어떤 분은 아, 나 저거 좀 그려봤으면 좋겠네? 그죠? 또 어떤 분은 뭐라 할까요? 예? 뭐라고요? 아이고 셔? 사과가 셔요? 새콤달콤한 저 아이샤 하는 게 우리 언니예요. 우리 언니는 또 사과만 보면 아이셔 그런데네. 저는 사과만 보면 먹음직스럽다고 진짜 달콤하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물을 봐도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야 돼. 모든 걸 좋게 보셔야 돼. 애터미가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애터미 와서 보니까 나쁜 것만 같아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정말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애터미로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먼저 하실 거는 본인들을 설득을 하세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꼭 성공할 거야. 애터미에서. 왜 내가 못해? 그렇게 나를 먼저 설득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세요. 내가 그 생각이 없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 그분한테 내가 설득을 당하고 와요. 애터미 안 좋다고 하고 뭐 다단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으면요 본인이 설득당하고 와서 정말 애터미 나쁜 건가? 다단계니까 이거 안 되나?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오신다니까.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본인을 먼저 설득하고 본인이 확신이 섰을 때 나가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대가지불은 뭐가 대가지불이에요? 뭔가를 하나 내려놓는 게 대가지불이에요. 뭔가 하나를 포기하는 게. 뭔가 어려운 걸 하나를 놓는 거예요.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제가 아까도 얘기는 처음에 조금 했지만 그분이 오리탕집에다 망한 아줌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을 처음에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어린 자식들을 저렇게 놓고 저렇게 석세스 세미나 와서 울면서 세미나를 들었는지 진짜 그거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정말 저분처럼만 하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우리 엄마들은요 누가 제일 가슴 아파요?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 진짜 집에서 울고 있으면 쫓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그거 자식들을 떼어놓고 1박 2일을 왔다는데 그거 듣고요, 같이 울었어요, 저희는. 그 얘기 할 때마다. 왜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잖아. 나도 내 자식 키워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 저희는요, 그때 막 나와서 스피치하고 하시면요, 저희 같이 울었어요, 강의할 때마다. 그런데 저는 뭐를 내려놓은지 아세요, 대가집을? 저는 통닭집을 내려놨잖아요. 돈 많이 버는 통닭집을 애터미 하기 위해서 내려놨잖아요. 뭔가 하나는 대가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 내가 양손에 모든 떡을 다 잡고 뭔가 하나 더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애터미를 선택을 한다면 뭔가 하나를 지금 하시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모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뭐 개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랑의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신랑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요 그냥 확 꺾지 마세요. 여자니까 어떻게? 부드럽게 애교로. 어제 얘기했죠, 우리 신정님 본부장님. 그렇게 하셨다겠죠? 무기 들고 서 있는데도 뭘 하겠다겠어요. 그거 이겨냈다겠잖아요. 그게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의지가 있으니까. 왜? 여기 본인은 와서 들었으니까 애터미가 괜찮은 걸 알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그럼 신랑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지. 그렇죠? 그러면 저 자리에 와 있을까요? 어제 그 성공의 그 자리에 서로 고맙다는 얘기를 할까요? 못하죠. 전 깜짝 놀랐어요. 아우, 저렇게 닭살스러운 부부였나 싶더라고. 아니, 조금 그렇긴 해요.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우리 회장님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보기 좋았죠? 너무 보기 좋아서 서로 우애해주는 게. 아니, 우리 신랑하고 형제간인데 왜 이렇게 틀리냐고. 저희 신랑은요, 마음으로만 해요. 마음으로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마음 몰랐으면 벌써 이혼했지요. 그죠? 그랬더니 어제 제가 그래서 반만 닮아라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남자라 가슴으로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야.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명단 작성을 하면서 결의결단하고 명단 작성을 하면서 이제 뭐로 가야 되냐? 오토 판매사의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럼 오토 판매사가 뭐냐? 사장님들 오토 판매사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시죠? 그럼 오토 판매사는 뭐를 갖다 오토 판매사라고 하냐? 첫 번째 오토 판매사는요, 내가 노력해야 할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나는 오토 판매사 목표만 자꾸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오토 판매사까지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되면 내가 노력할 이 목표까지 가면 두 번째 뭐가 되냐? 수입이 얼마나 되냐? 수입이 얼마 될 것 같아요? 200에서 400만 원의 수입이 됩니다. 세 번째, 그럼 뭐가 이게 오토 판매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1일에서 15일까지, 16일에서 말일까지 저희는 두 번에 뭐를 하냐면 마감을 해줍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직급 마감이라고 해서 그냥 회사에서 마감을 해줘요. 그 날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일에서 15일까지, 16일에서 말일까지 그 영상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그리려고 했더니 안 띄워주시네? 그럼 제가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서 좌우로 저렇게 나오죠. 저렇게 나오면 1일에서부터 15일까지, 16일에서 이렇게 말일까지 좌우로, 좌측과 우측으로 포인트가 250만 PB가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토 판매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PV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된다? 돈이 후원수당으로 50만 원, 직급수당으로 50만 원을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6일부터 말일까지 또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씩.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0만 원이란 수입을 하죠. 그럼 400만 원은 어떻게 되냐? 후원수당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받는 겁니다. 후원수당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직급수당은 똑같아요. 그러면 200에서 400만 원까지의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PV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PV 200에서 250만 PV를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250만 PB를 다 쓸 수 있는 사람 하루에 한 달 15일에 없어요. 15일에 써야 되잖아. 250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가 뭐였어요? 명단 작성이었죠. 성공의 8단계 중에 그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가서 하나씩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전달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소비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토 판매사는 소비자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밑에 소비자가 얼마만큼 많아서 그 소비자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오토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토 판매사.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거기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걸 오토 판매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줄로. 그러다 보면
소비자는요, 물건을 매일 쓸까요? 아니면 매달 살까요? 매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매달 안 사는 사람도 있고 매일 안 쓰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러면 보통 250만 포인트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15일에 한번 생각을 하면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총장님, 그러면 250만 PB 하려면 몇 명 있어야 돼요? 그거는요, 저도 몰라요. 왜? 왜 그럴까요?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고 많이 쓰는 사람도 적게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평균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15일에 5만 PB씩 쓴다고, 한 집에서 5만 PB씩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가입해 놓은 사람들이 5만 포인트씩 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250만 PB가 되려면 50명. 50명이죠. 그럼 양쪽에 50명씩 있어야 250만 PB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평균 잡은 거예요. 여기에는 뭐 10만 PB 사는 사람도 있고 만 PB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평균으로 50명만 있으면 좌우로 그럼 100명이죠? 50명, 50명?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50명만 딱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면 더 만드는 게 좋을까요? 더 만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 있다고. 여기에 100명, 100명 있으면요, 여러분들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면 5만 PB씩 안 써도 되잖아. 100명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오토 판매사 만드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많이 해야 되냐? 소비자를 많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저처럼 똑같이 쓰는 사람들 같이 찾아가서 애터미 제품을 얘기를 했고, 써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좋으면 또 쓰라고 또 계속 찾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후속 관리예요. 우리가 후속 관리. 왜 가서 네 애터미 제품 써보고 나면 좋았지, 다른 제품 또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기 좋은 게 뭐냐면 제품이 얼마만큼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제품 가짓수가, 애터미 가짓수가 꼭 화장품 아니어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소비자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은 화장지서부터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먹는 것까지 다 나왔잖아. 나면서부터.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근데 그거 써보고 나서 안 좋다고 하는 사람 보셨나요? 대부분 다 애터미가 제품 쓰고 나면 8, 90%가 좋다 소리를 해요.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좋다 소리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찾아가면 재구매가 잘 안 일어나요. 좋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인터넷으로 사는 게 아직까지는 뭐지, 습관화가 안 됐어.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가면 그래, 애터미 제품 그거 좋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꼭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제가 물건 해가지고 회원가입 시켜놓고 물건 쓰는 언니들이 있어요. 그 언니들은 본인들이 시켜도 되는데 안 시켜. 꼭 저한테 전화해요. 갖다 달라고. 그럼 제가 지금 총장이라 해서 안 갖다 줘야 돼요? 저도 갖다 줘요 지금.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바로는 못 간다. 제가 외국 나가 있을 때도 있고 어디 가 있을 때도 있고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기다리겠대요. 다른 사람 보내주겠다면 싫대야. 네가 와라.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저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를 보고 싶으니까 네가 와라. 그러면 그게 제가 가야 되죠. 저도 그래서 지금 요 물건 샴푸 하나 들고도 가고요. 조금 화장품 하나 들고도 가고 가요. 그렇게. 그게 뭐냐? 후속 관리예요.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보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우리 집에 휴지도 떨어졌는데 뭣도 가면요, 주문해요. 가면. 그럼 그 자리에서 제가 시켜주고 오는 거야. 사람이 그 얼굴을 보면 생각이 나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를 만들면서 그 후속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전화하셔야 돼요. 안부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새해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리 많이 하시죠? 저는요, 회장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더니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문자가 오신 줄 아세요? 저는 이제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 감동 먹었잖아요. 아, 나도 이제 누가 얘기하면 저도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 받을 거 다 받으셨대요, 우리 회장님이. 그래서 본인은 나눠주신대.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참 좋은 생각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소리도 하고 새해 되면 새해 인사도 하고 하면서 자꾸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를요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오토 판매사도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비자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진짜 오토 판매사가 오토 소비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는요 소비자들한테 돈 들어가게 해주면 돼요. 소비자들도 돈이 만약에 내 통장에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아요. 그죠? 어제 우리 임병구 단장님 여기 수당책에 얘기해 주는 거 보셨죠? 그때 첫 단계인 30만 포인트가 돼서 수당 받아가는 그 첫 번 거를 알려주시면 돼요. 저도요, 어떤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가입을 해놓고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가 물건을 잘 쓰고 있어.
어떻게 잘 쓰냐 보니까 30만 포인트가 본인이 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써서 30만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밑으로? 계속 밑으로 회원가입을 해가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포인트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 친구는 일을 안 해. 자기만 물건만 써. 그러면 이 친구 오토 소비자를 만들려면 이 친구를 찾아가셔야 돼. 제가 찾아갔잖아. 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친구야 너 보니까 30 이 물건 우리 애터미 거 잘 쓰네? 좋냐?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너 더 쓸 거지? 쓸 거래. 그럼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럼 네 옆으로 가족 한 사람만 달아. 그랬더니 누구를? 야 너 그럼 딸을 달아라. 딸이 있으니까 딸내미가 딸을 달아. 그래놓고 네가 쓰는 거를 딸 이름으로 써라.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안 사도 되니? 안 사도 돼. 애터미는 30만 포인트가 되면 내 이름으로 안 사고 1년에 한 번씩만 뭐만 사면 돼요. 내 이름으로 물건만 하나만 사면 애터미에서 탈퇴가 안 되잖아. 근데 내 이름으로 1년 동안 물건을 안 사면 뭐가 돼요? 자동 탈퇴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알았대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하나 가입을 시켜놓더니 자기가 쓰는 거를 이쪽으로 써요. 이쪽으로 쓰다 보니까 본인이 30만 포인트 여기 쓰니까 뭐가 들어갔어? 수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첫 번째 수당이 얼마라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7만 원 들어간다겠죠? 이 소비자가 본인이 쓴 포인트로 인해서 본인이 쓴 걸로 인해서 7만 원의 수입이 들어간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7만 원이라는 돈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돈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가 내가 물건 쓴 걸로 7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걸로 뭐도 할 수 있어요? 옷 한 벌도 사 입을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가족 한 번 외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집에 필요한 제품 하나 썼을 뿐인데 그죠? 그걸로 인해서 이 7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토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회원가입하고 본인이 이제 자기가 물건을 다른 데로 안 사러 가. 마트로 안 사러 가는 거예요. 애터미에 있는 제품은 애터미에서만 쓸까요? 안 쓸까요? 애터미에서만 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토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비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시면 돼.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니셔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오토 소비자 만들려면요. 사람들이 돈 벌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 누구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가끔. 왜? 그분한테 포인트 나오는 거를 엉뚱한 데다 자기 부족한 데다 갖다 넣느라고. 좌우가 있으니까 자기 부족한 쪽으로 갖다 넣어요. 이 사람이 물건을 시키면. 그럼 이 사람 포인트가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누가 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도 애터미 물건 쓰는데 진짜 오래 썼는데 그 사람 그럼 뭐라고 얘기해? 다들 가서 한번 보자. 해요 안 해요? 해서 가서 보면 포인트가 안 쌓였으면 뭐라고 그래? 야 너 물건 안 썼네. 포인트 안 쌓였네. 아닌데 나는 물건 많이 썼는데 몇 년을 썼는데?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배신감이 들어. 아 이게 내가 그렇게 물건 썼는데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은 내 포인트를 갖다 다른 데다 넣은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지금은 본인이 시키는 그 소비자들한테 꼭 들어가게 해서 뭐가 쌓이게 만들어 놔야 돼요. 포인트가 쌓이게, 본인 포인트가 쌓이게 해놓고 나중에 이 얘기를 꼭 다니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토 소비자들이 많으면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될까요? 안 될까요? 250만 포인트가 빨리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되셔야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오토 판매사가 됐어야 돼요. 여러분들 막 말로만 5천만 원 벌고 얼마 벌고 싶고 말로만 벌고 싶죠. 이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빨리 그냥 막 3년 뭐 5년 지나가지고 빨리 저 자리 가고 싶다고. 아니 일 안 하고 그게 되냐고. 저도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세미나 가서 들어보니까 막 성공하신 분들이 나는 막 3년 만에 막 1,000만 원 벌어요, 2천만 원 벌어요 막 하는데 3년만 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시간만 빨리 가라. 3년 빨리 지나면 되겠지.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세미나를 계속 와서 들으니까 아닌 거야. 그게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면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요 오토 판매사가 될 수도 없고요 저 자리 갈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그래서 제가 똑똑하니까 이거를 빨리 해주란 얘기예요. 알려주라고. 돈 버는 방법을. 내가 필요한 물건 써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소비자들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에? 쉬워요? 쉬워요 하는 사람은 좀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도요, 소비자 만들기요,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한 번은 사줄 수 있어, 한 번은 사람들이. 한 번은 사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오토 소비자만까지 만들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후속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 저도요, 아까 얘기한 우리 신정님, 홍성표 총장님들을, 신정님 총장님을 제가 어떻게 가서 리크루팅 했냐면, 저도 회원가입을 여기다 처음에 회원가입 시킬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도 친정 식구를 시키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첫째,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정 식구 같았거든. 그래서 친정 식구를 회원가입 시키려고 딱 봤더니요, 언니가 다 시켜놨어. 그 시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가까운 가족을 찾은 게 우리 시댁 식구였어요. 그런데 우리 신우님들도 많거든요. 저는요, 우리 신우님들이 30분이나 계세요. 의외로 신우들이에요. 너무 잘해주셔요, 우리 신우들이. 왜냐하면 밑에 동생이니까. 잘해주시고, 저는요, 우리 신우님이 김장 해주시는 분들, 김치 다 해주셔요. 부럽죠? 신우님들이 김장 해준다는 거? 저도 친정에서 신우예요, 또. 근데 신우로 저는 김장 안 해줘, 우리 올게. 근데 저는 우리 신우님이 김장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신우님들은 아무래도 식사는 어려워. 그거 있죠, 그죠? 그게 어려워. 잘해줘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우리 신우님들을 못 찾아가고 동서를 찾아간 거예요. 저희가 2남 3녀거든요. 그래도 만만한 제 밑에 동서잖아. 손아래 동서니까 이제 형님 같아서는 몰랐지만 손아래 동서니까 제 동서를 찾아가고 회원가입 얘기를 한 거예요. 화장품 장사를 시작한다고 언니처럼 똑같이. 그러면서 회원가입 이제 가서 얘기를 애터미 화장품을 갖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동서도 착해요. 어제 보니까 착한 것 같죠? 우리 동서도 착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이 화장품 장사한다면 하나 사줄게요. 그러면 한 세트를 사줬어요. 근데 회원가입 얘기를 했더니 안 해준대, 회원가입은. 왜 자기는 다단계에는 절대 회원가입 안 한대. 그럼 어떻게 내 목표는, 나는 목적은 뭐였어? 그때 회원가입 시키고 제품 파는 것도 있지만 그때 회원가입 시키고 싶었잖아요. 한 사람도 못 시켰는데. 그런데 제가 그냥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요, 회원가입 했을 때까지 그냥 앉았었어요, 집에. 집에 안 가려고 생각했어. 나 회원가입 안 해줬으면 그날 집에 안 왔어. 그랬더니 우리 동서가 그러면 피해 오지 않게, 나한테 피해 안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회원가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받아온 게 저희 우리 신정님 본부장님 회원가입을 해온 거예요. 너무 잘했죠? 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하기까지 제가 뭐 초청하기가 쉬웠겠어요? 3개월을 물건을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왜 안 쓰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있는 제품 다 쓰고 쓴다고 안 쓴대. 그러면서 한 3개월 후에 애터미 화장품 좋다고 전화가 왔어요,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저는 세미나를 다녔잖아. 그러면서 회장님한테 배운 게 화장품 쓰고 좋은 사람 있으면 이 자리에 모시고 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랑 꼭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 자리에 모시고 오세요. 내가 다 해줄게. 회장님이 막 큰 소리 치셨거든요. 그걸 들으니까 세미나 얘기를 이제 그때부터 세미나 얘기를 했어요.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그랬더니 그것도 막 안 한대. 제가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정말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세미나까지 모시고 오기까지는. 그래서 진짜 세미나 한번 들어보자고 한 게 와서 세미나 들어보고 본인이 결정하더라고요. 본인이. 아, 이거 부업해도 되겠네요. 사업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크루팅해서 그렇게 올 때까지 가서 얘기는 했지만 선택은 누가 했어요? 선택은 본인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같이 함께 하니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유는 이 소비자 만드는 일을요,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나도 하지만 내 밑에 있는 저 신정님 총장, 저 동서이도 함께 밑으로 내려가고 본인도 두 줄이잖아. 그죠? 본인도 두 줄이잖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뭘로 나가고 있죠? 글로벌로 나가고 있으면서 원서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오늘도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초청 안 했는데도 와 계세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파트너들이 어딘가에서 내가 모르는 파트너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성공한 거예요. 사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런데 내 파트너들이 어디서 누군가가 뭐 일하고 있다 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성공한 거 아니야. 나도 모르는 파트너들이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거 성공한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캄보디아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강의를 가서 이렇게 못하는 강의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현지인인데 뭐라고 찾아왔냐면, 스폰서님,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스폰서님 빠뜨너래요 이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래요? 그랬더니 스폰서래 제가. 나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구 파트너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 밑에 파트너님이더라고요. 우리 박성교 총장님이 계시거든요, 제 한쪽에.
그분 밑에 파트너님인데 그분 밑에 파트너님이 위에 스폰서가 그랬대요. 우리 위에 스폰서가 가시니까 가서 강의를 하니까 가서 강의 듣고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저랑 사진 찍어갖고 어디로 보낼까요? 한국으로, 한국에 있는 스폰서한테 보낸 거예요. 가서 강의 들었다고. 그렇게 일이 되더라고요, 일이.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내 밑에 누군가가 있으면 저희가 원서버로 이거 인정을 해주고 무한단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저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을까요? 똑같은 여러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두서없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빨리 뛰어야 되겠다. 내가 빨리 뛰려면 뭐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소비자를 많이 만들다 보면 오토 판매사는요, 나도 모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밑에 나처럼 똑같은 오토 판매사들이 양쪽으로 있으면 이 400만 원이라는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오토 판매사면 200이지만 내 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오토 판매사가 내 밑에 있으면 나도 판매사잖아, 그죠? 나도 판매사고 내 밑에 오토 판매사 한쪽 이쪽 좌우로 있으면 나는 400만 원이라는 그런 돈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밑에 오토 판매사가 2명씩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팀장이 되는 거예요, 팀장이. 그래서 우리는 오토 판매사에 머무르지 말고 내 밑에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우리 일입니다. 아셨죠? 그럼 그때부터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밑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하는 일이에요. 이번 한 사람이 소개를 시켜도 내가 한 거랑 똑같으니까 가서 여러분들 소개시켜달라 소리 하세요. 나 좀 도와서 한 사람만 소개시켜줘 소리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본인처럼 쓰는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아셨죠? 이게 애터미의 우리 오토판매사 만드는 일이에요. 그 과정이고 이 과정이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얘기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애터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눈앞에 금방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빨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훨씬 많은 수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내가 커져 있어요, 보면. 그거를 믿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할 게 믿음을 가지시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난 게 너무 행복한 게요. 저도 애터미를 하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썼지만 그때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를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친정아버지 한번 용돈 한번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 그 일 해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1억 연봉자 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저는 친정아버지한테 마음 놓고 편히 돌아가시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걱정하시지 말라고. 막내딸까지 잘 산다고. 제가 그런 애터미를 통해서 그런 이제 효도 아닌 효도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댁 부모님, 시부모님 지금 이제 돈 걱정 안 하게 해드리고 사시고 계시고요. 저희 이제 가족들 다 함께 성공해서 명절 때마다 저희가 저희 집에 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신우님들도 다 같이 와서 놀다 가라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애터미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들이 다 함께 성공해서요. 한 5, 60명의 애터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성공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5코드가 저 2억 연봉자 안에 들어와 있고 4명이 1억 연봉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애터미를 믿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모두 성공자가 되실 겁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예, 모두가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